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여자입니다. 저의 황당한 소개팅과 결혼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1년 전 대학 선배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선배는 친한 후배라며 제게 소개팅을 주선했고 그 남자와 소개팅한 후로 저희는 급속도로 친해져서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사귄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했죠. 하지만 양가 어른들이 모두 형편이 넉넉치 못해서 저희 둘이 가진 돈을 박박 긁어 모아 간신히 전셋집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엄마가 암으로 쓰러지셨고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수술비와 입원 치료비가 필요하게 되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전세 보증금을 빼서 어머니 치료비에 보태게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암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선배 언니도 알게 되었고 언니는 문병을 와서 저희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언니는 너희 지금 당장 월세집 구하기도 어려운 거 아니냐며 자기네 빌라가 하나 비어있으니 거기에 들어와서 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언니에게 신세 지는 게 너무 미안했지만 당장 머리 누일 것도 없었던 저희는 언니의 제안을 감사하게 받아들였죠. 선배 언니네 남편은 빌라를 짓는 사람이었고 빌라 전체의 소유주였어요. 언니는 능력 있는 형부 덕에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죠. 저는 남편과 언니가 마련해준 빌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언니네 부부에게 단돈 몇 푼이라도 월세로 내려고 했지만 한사코 괜찮다며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그때 주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살던 집보다 더 좋은 집에서 공짜로 지낼 수 있게 해준 언니는 정말 천사 같은 존재였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학원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후에 출근을 했고 남편은 프리랜서라서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항상 챙겨주지 못해 미안했어요. 그 사실을 언니가 알게 되었고 언니는 제 남편의 매 끼니 식사까지 챙겨주게 되었죠. 그런데 형부가 잦은 출장으로 집을 자주 비우다 보니 남편과 언니가 단둘이서 시간을 오래 보낸다는 게 마음에 걸리더군요. 하루는 밤에 퇴근해서 오니 남편이 집에 없었습니다. 저는 선배네 집으로 가보았고 그곳에서 둘이 와인을 마시며 영화를 보고 있는 둘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순간 저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평정심을 유지한 채 얘기했죠. 여보, 여기 있었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여기 있으면 어떡해. 언니도 쉬어야지. 시간이 이렇게 된 줄 몰랐네. 이 영화만 다 보면 내려가려고 했어. 지영아, 왔어? 미안. 내가 서원이한테 같이 있어달라고 했어. 언니, 그럼 저희 가볼게요. 저는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선배와 술을 마시고 영화도 보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 행동들이 절 불안하게 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외간 여자와 어두운 공간에서 술을 마시는데 마음 편할 부인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남편에게 오늘 좀 보기 불편했다며 앞으로는 밤늦게까지 둘이 같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언니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서 혼자 두고 나오면 위험할 것 같아서 그랬다네요. 그리고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간병을 위해 휴가를 냈고 친정에 일주일간 다녀오게 되었어요. 간병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동네 아주머니가 절 불러세우더군요. 세댁, 어디 갔다 오는 거야? 그동안 통 안 보이더니. 네, 친정이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근데 내가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실은 세댁 남편이 주인 집에 들어가는 걸 봤어. 난 또 뭐라고. 저희 원래 서로 현관 비번도 터놓고 왕래하는 사이예요. 그래? 난 또 잠옷바람으로 들어가길래 혹시나 했네. 암튼 세댁 남편 간수 잘해. 누가 보면 그 둘이 부부인 줄 알겠어. 저는 동네 아주머니의 잔소리에 안 그래도 불안했던 마음이 더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다음날 남편에게 단칸방이라도 좋으니
이사를 가자고 졸랐고 남편은 장모님 병원비에 돈을 다 쓰는 바람에 여유가 없으니 잠깐만 이대로 지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좋은 집에서 공짜로 살 수 있겠냐고 했죠. 사실 저도 딱히 돈 나올 구멍도 없고 해서 남편의 말을 따르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는 언니 남편이 출장을 갔고 저희 셋은 주말에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저도 남모르게 속앓이 했던 것 때문에 그날따라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죠. 너무 취해서 언제 잠들었는지도 몰랐다가 거실에서 잠이 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엔 아무도 없었고 불도 모두 꺼져 있었어요. 남편을 불렀지만 남편은 기척이 없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언니네 집으로 향했고 언니네 거실에서 불이 꺼진 채 나뒹굴고 있는 둘을 보게 되었죠. 순간 전 너무 충격을 받아 쓰러졌고 다음날 제 침대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왜 여기 있어? 어제 당신 술 먹고 거실에서 잠들어서 내가 방으로 옮겼지. 분명 당신이랑 언니랑 언니네 집 거실에서 같이 있는 거 봤는데 그게 꿈이라는 거야?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어제 우리 집에서 술 마셨잖아. 어젯밤 제가 본 건 현실처럼 너무 생생한데 남편은 제가 꿈을 꾼 거라고 치부해버려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저도 뭐가 현실이고 꿈인지 헷갈릴 정도였으니까요. 친구에게 이 같은 사실을 얘기했고 친구는 그게 꿈이던 현실이던 기분 나쁘다며 그 집에서 하루빨리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대학교 동창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선배 언니는 아프다며 집에서 쉬고 있었고 남편은 외주 들어온 일이 급하다며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동창회에서 친구들과 제 신혼생활 이야기를 하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학 때 절 좋아했던 남자 선배가 다가와 자리에 합석하더니 네 남편이 서원이라고? 거참 사람 인연은 따로 있다더니 신기하네. 난 서원이가 혜선 선배랑 결혼할 줄 알았더니.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 너 몰랐어? 서원이랑 혜선 선배랑 사귀던 사이인 거. 너 그때 휴학해서 몰랐을 수도 있겠다. 전 너무도 충격적인 사실에 동창회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한 집에 있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불안해 발걸음이 급해지더군요. 집 현관문을 열렸는데 어찌나 심장이 쿵쾅대던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 집에 와서 남편이 없는 걸 확인 후 언니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의 촉이라는 게 정말 있더군요. 안방에서 그 둘이 뒤엉켜 짐승 소리를 내며 절정을 달리고 있었고 저는 너무도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곧이어 그 잡것들의 말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이러고 있으니까 옛날 생각나고 너무 좋다. 차라리 이혼하고 나랑 살자니까. 너랑 결혼하면 네가 지금 내가 사는 만큼 집, 차, 생활비 다 해줄 수 있어? 그렇다고 네 후배 시켜주고 결혼하라고 그러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잖아. 너 없는 동안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근데 자기 와이프 너무 웃겨. 우리 술 마신 날 거실에서 하고 있는데 둘이 닥쳐서 우리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기절해버리냐? 게다가 깨어나고 나서도 꿈인 줄 안다는 게 완전 코미디야. 뭐 덕분에 우리 사이 안 걸려서 다행이지만. 그날도 역시나 둘이 부정을 저지른 게 현실이었다는 얘기에 좀 분해서 눈물이 줄줄 났습니다. 제가 안방 문을 열고 현장을 덮치려고 하는 찰나 누군가 제 어깨를 잡는 바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형부였고 형부도 제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형부는 언니에게 주려고 산 꽃다발을 들고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방문에서 또다시 선배 언니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이제 우리 평생 헤어지지 말고 이렇게 살자. 남편이 돈은 잘 벌어서 좋은데 맨날 출장 다니고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너 이사 온 날부터 내 얼굴 확 폈잖아. 형부도 화가 엄청나게 나서 지금 당장 무슨 일이라도 낼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전 형부의 손을 잡고 서로를 진정시킨 후에 방 안으로 쳐들어갔죠. 그 둘은 형부와 절 보고는 자지러지게 놀라더군요. 여보, 당신이 어떻게 여길? 서혜선,
그렇게 외로운데 나랑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동네 아줌마들이 당신이랑 저 새끼 바람난 것 같다고 수군거려도 그까지 널 믿었는데 네가 이렇게 날 배신해? 당신 이러고 나뒹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부산에서 여기까지 꽃다발 선물 들고 온 내가 병신이지. 난 당신같이 질 낮은 와이프 필요 없으니까 우리 이혼해. 혜선 선배는 형부 앞에 무릎을 꿇고는 손이 발이 되게 빌며 자기가 다 잘못했다더군요. 그 와중에 남편은 불이 나게 속옷을 찾아 입는데 어찌나 꼴불견이던지요. 당신 처음부터 이러려고 이 집에 들어오자고 한 거야? 둘이 사랑하면 둘이 지지고 볶으면 되지. 엄한 나한테 왜 결혼하자고 했어?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망치냐고. 당신이랑은 이제 끝이야. 지영아, 나 너 사랑해. 우리 제발 이러지 말자. 사랑? 내가 아니라 저 여자를 사랑하는 거겠지. 그것도 그건데 너도 사랑한다고. 참, 정말 뻔뻔하네 당신. 아무튼 난 이혼 못 해주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당신 어머니 수술비 때문에 전세금도 빼줬는데 한 번 정도는 용서해주면 안 돼? 김서원, 너 듣자 하니까 아주 치졸한 놈이구나. 재수씨, 제가 이혼 소송비랑 어머니 병원비 다 대줄 테니까 걱정 말고 이혼 진행하세요. 저와 형부는 그대로 집을 나와 함께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서로 진정하려 했으며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 나눴어요. 그 후로 형부와 자주 연락하며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었죠. 저는 소송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나눌 재산은 없어서 재산 분할은 의미가 없었고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끝내는 게 다였습니다. 형부도 혼인 기간이 짧아 재산 분할해줄 게 거의 없었고 언니에게 위자료를 받고 끝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혼을 준비하면서 형부와 자주 만났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해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형부와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이혼한 후에는 형부가 마련해준 원룸에서 살게 되었고 일하지 않는 날엔 서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형부처럼 좋은 사람을 두고 언니가 그런 짓을 하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네요. 저는 오히려 재수씨처럼 착하고 예쁜 마누라를 두고 바람난 그놈이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만나다 보니 정이 들었고 이혼 후 2년 만에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혜선 선배와 배우자를 바꾸게 된 꼴이 되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차를 타고 고급 레스토랑에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담당 직원이 다름 아닌 남편의 전부인이었습니다. 언니는 저희 둘을 보고 굉장히 당황하며 놀라더군요. 남편은 제게 불편하면 다른 장소로 옮기겠다고 했지만 전 괜찮다고 했습니다. 전 보란 듯이 언니 앞에서 남편에게 큰 소리로 깜짝 소식을 전했어요. 여보, 저 임신했어요. 당신 아이가 생겼다고요. 뭐 그게 정말이야? 당신 정말 기특해. 어쩜 이렇게 예쁜 집만 골라서 할까? 정말 잘했어. 역시 당신이 우리 집 복덩이라니까. 4대 독자 가문의 경사가 났군. 하며 껄껄 웃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줄 선물이 있다며 보석함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곳엔 다이아 목걸이가 들어있었고 남편은 보란듯이 제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죠. 전 잠깐 화장실 간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왔어요. 언니는 절 따라 화장실로 들어오더니 절 벽 쪽으로 밀치더라고요.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 설마 내 남편이랑 재혼했니? 언니 말 조심해. 언니 남편 아니고 내 남편이야. 얌전한 척 하더니 뒤에서 호박씨는 혼자서 다 까고 있었네. 호박씨는 언니가 먼저 깠지. 아직도 그 인간이랑 붙어 다녀? 이런 데서 일하고 있는 거 보니까 맞나보네. 내 전 남편 장점이 하나도 없는데 그중에 능력 없는 게 제일 큰 단점이야. 뭐야 인연이? 언니는 제 머리채를 잡았고 전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직원들이 달려왔고 시끄러운 소리에 남편도 화장실로 달려왔죠. 남편은 그 언니를 떼어놓고 따귀를 때렸습니다. 이게 대체 뭐하는 경박한 짓이야? 니까짓 게 감히 우리 애 엄마를 머리채를 잡아? 당신들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당장 사과하지 못해? 급히 달려온 매니저도 언니에게 뭐해 서혜선 씨? 무릎 꿇고 얼른 사과해야지. 안 그럼 당신 오늘부터 해고야. 서혜선 씨 돈 벌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
언니는 저희 둘 앞에 무릎을 꿇고는 이를 악문 채로 간신히 새어나오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어요. 그만 일어나요. 처지가 딱해서 이번만 그냥 넘어가는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남편과 저는 언니를 뒤로 한 채 나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근처 카페에서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창밖에 제 전 남편과 언니가 서로 욕을 하며 싸우고 있더군요. 야, 내가 너 같은 무능한 놈 때문에 오늘 어떤 수모를 겪었는 줄 알아? 뭐, 무능해? 그러는 넌 얼마나 대단한데 나한테 이딴 소리를 짓거리냐? 임산부 주제에 레스토랑에 오는 돈 많은 남자들 어떻게 한번 꼬셔볼까 하는 게 적어도 난 너처럼 더럽게 행동하진 않아. 알아? 더러워? 그렇게 더러운데 그동안 나랑 왜 잤냐? 왜 잤어? 내가 애만 안 가졌어도 너랑 진작에 헤어졌어. 앞으로 아이 태어나면 애는 무슨 돈으로 키울래?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통유리였는지 그들은 저희가 그들의 코앞에서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른 채 싸우더군요. 남편과 저는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었는데 그 둘의 대화가 영화보다 더 흥미진진해서 구경을 하느라 영화 시간도 놓쳐버렸네요. 남편은 혀를 내두르며 한마디 하더군요. 그렇게 둘이 좋아 죽더니 지금은 아주 볼썽사납구만. 그래도 둘이 끼리끼리 만나서 그런가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이네. 그동안 임신도 잘 안 되던 여자가 애까지 들어선 걸 보니 둘이 천생연분이네. 그들은 결국 나중에 몸싸움까지 했고 경찰이 온 후에야 거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그 둘을 만나고 오니 그동안의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혜선 선배의 임신 소식은 충격적이었지만 자기 팔자 자기가 결정한 거였고 인과응보였죠. 전 남편이야 워낙 잃을 게 없던 사람이라 지금 혜선 선배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보이네요. 지금은 재혼 후에 더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보니 이게 다 선배 언니 덕분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혜선 언니는 소탐 대실했고 저는 상간녀 덕분에 팔자 고친 케이스죠. 저는 지금의 남편과 제 삶에 무척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옌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